안녕하세요. 화계중학교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영상 수업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목은 스톱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 스톱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스톱모션 관련 영상들도 많이 있고,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먼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오늘은 스톱모션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거고, 또 스톱모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스톱모션의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역사, 스톱모션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제작 과정을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톱모션을 찍어보도록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어서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촬영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톱모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다 보면 스톱모션의 정의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정지라는 뜻이죠. 정지라는 뜻인데 무엇이 정지됐느냐라고 말한다면 정지된 사진을 얘기해요. 우리 영상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사진은 딱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정지된 순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지에 담긴 의미에는 정지된 사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션은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움직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는 정지였는데 이번에는 움직임. 전혀 반대되는 서로의 단어 뜻을 갖고 있네요. 맞아요. 스톱은 정지, 모션은 움직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스톱 모션이라고 합쳐져서 정지된 사진인데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영상적인 효과를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톱모션의 정의는 조금씩 변화하는 물체를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고 사진을 연속적으로 재생을 해서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촬영 기법이래요. 즉, 사진을 여러 장 많이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연속적으로 빨리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게 되는 촬영 기법인 거죠. 자, 밑에 보면은 돌멩이가 4개 있는데 이 돌멩이 스스로 나무 도마 위에 올라가는 촬영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 첫 번째 사진에서는 돌멩이가 1개 올려져 있고 두 번째는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2개, 3개 이 3개의 돌멩이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마지막 4개의 돌멩이까지 나무 도마 위에 올린 다음에 이 계속 촬영한 이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거죠. 한번 재생된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영상처럼 보이지만 아까 봤었던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한 50장 정도의 사진을 빠르게 재생하여서 사진이 아닌 영상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상은 왜 동영상 촬영으로 하지 않고 사진 촬영 기법인 스톱모션 기법을 쓸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돌멩이 스스로가 이 나무도마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움직여서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다 보면은 손이 보이게 되죠. 카메라 속에. 그 손이 안 보이고 돌멩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옮기고 사진 촬영하고 돌멩이를 조금 더 옮기고 사진 촬영해서 손을 제외한 돌멩이만 움직여서 촬영을 한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톱모션 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다 이 스톱모션 기법으로 한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코렐라인이라는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주인공도 영화 속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조금씩 움직인 다음에 사진 찍고, 조금 움직이고 사진 찍고, 조금 움직이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찍은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재생하여 이 코렐 라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속에서 여기 영화 감독이 빠르게 코렐 라인을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이 코렐 라인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변화시킨 다음에 사진을 계속 찍은 모습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촬영 기법인 스톱모션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을지 한번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기하게도 이 스톱모션은 우연한 카메라 오작동에 의해서 발견이 됐대요. 사진사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빠르게 재생이 되면서 순간 재미있는 스톱모션 촬영 기법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 발견은 에디슨이 살았던 시대 1895년도에 발명한 에디슨과 함께 일했던 카메라 기사인 엘프리드 클라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어요. 스톱모션 기법이 처음 사용되었던 영화 속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처형이라는 영화예요. 그 메리의 처형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메리가 이제 단두대에 목을 올리고 사형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 번째 사진처럼 지금 단두대에 목을 올린 모습이죠. 지금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실제로 죽을 수가 없고 촬영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촬영 기법인 스톱모션을 써가지고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들어서 내리치는 그 순간 카메라를 잠깐 멈추고 그 배우 대신 인체 모형을 대체해서 단두대에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촬영을 다시 해서 그 인체 모형이 잘리는 순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실제 주인공 메리 대신 인체 모형이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는 촬영을 대신한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스톱모션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주제, 그리고 촬영 기법 정하기. 두 번째는 스토리보드 작성. 세 번째는 촬영하기. 네 번째는 편집하기.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성되게 됩니다. 한번 하나하나 어떤 과정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주제, 그리고 촬영 기법 정하기예요. 자, 먼저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 와가지고 실습을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자, 먼저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촬영 기법입니다. 촬영 기법은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 애니메이션. 이것은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지금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서 메이크업을 하는 이 과정에 사진들이 3개 보이죠? 여기. 이게 컷아웃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림을 실제로 여러 장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기법이죠. 컷아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잘라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컷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애니메이션들이 찰흙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애니메이션도 대표적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점토를 이용해서 어떤 인물들을, 주인공들을 만들고 그 점토를 조금씩 바꿔서 촬영을 한 다음에 빠르게 이어붙여 재생을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도구 애니메이션이에요. 도구 애니메이션은 찰흙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종이로 만들어서 그린 것도 아니고 실제 여러 사물이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촬영 방법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레고 애니메이션. 요즘 레고를 이용해
하면서도 많은 스톱모션이 촬영이 되는데요. 이것도 도구 애니메이션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레고를 많이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레고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 애니메이션이에요. 사람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찍은 건데 이것은 특별하게 픽실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조금씩 움직여서 촬영을 한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픽실레이션 제작 기법으로 촬영을 한 스톱모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토리보드 작성이에요. 내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촬영을 할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컷 하나하나마다 어떤 장면을 찍을 건지 고민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 스토리보드 칸이 있고, 오른쪽처럼 칸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 스토리보드 안에는 장면의 간단한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들어갈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적는 것까지가 스토리보드 작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촬영은 보통 카메라로 하지만 우리는 핸드폰 카메라로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카메라가 고정입니다. 카메라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컷이 바뀔 때는 물론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할 수 있지만 컷이 바뀌기 전 하나의 씬을 찍을 때는 절대 카메라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카메라가 움직일 경우 화면 전체가 흔들려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고 주의가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삼각대를 이용해서 꼭 카메라를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촬영 대상을 조금씩 움직여서 촬영하기. 이거는 우리가 클레이 애니메이션 아까 봤던 그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주인공이 조금씩 걸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 손과 발을 아주 조금씩 1cm 정도로 움직여서 촬영하고 조금 움직인 다음에 또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촬영해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편집하기예요. 편집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데 보통 편집은 드래곤 프레임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쓰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스톱모션 전용 어플이 있습니다. 이 스톱모션 전용 어플을 지금 친구들이 이 수업을 끝나고 하나씩 받아놓고요.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 받아놓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이나 또는 학교에 돌아와서 배우게 될 때 자세하게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편집하는 어플 속에서도 사진을 지우고 또는 빨리 재생하거나 느리게 재생하거나 할 수 있고요. 음악적인 요소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스톱모션 앱 외에도 블로라는 어플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음악 효과나 또는 다른 재밌는 이미지를 추가할 경우 블로라는 이 어플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하는 경우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톱모션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촬영 기법, 제작 과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 영상 다음에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이 적용된 스톱모션 영상을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 영상들을 하나씩 보고 어떤 재미있는 스톱모션이 촬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 수업이 길어질 경우 다음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스톱모션을 실제로 촬영하는 방법과 제작 과정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그때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제공된 수업 자료이기 때문에 학습 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